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25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무려 9가지나 새롭게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혜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서 놓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이야기만 잘 들어두셔도 앞으로의 생활이 훨씬 든든해지실 겁니다. 괜히 나라에서 새로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챙겨두셔야 할 소중한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와 생활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많아지고 병원비는 점점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어드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몸이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더 큰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준비한 제도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달라진 복지 혜택 9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보시고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 혜택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몰라서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고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은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2025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이 기존보다 더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월 32만 원 선에서 지급되던 것이 이제는 최대 3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이며 부부 가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일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조금 소득이 넘쳐서 탈락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시면 이번에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꼭 동주민센터 가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도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때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아서 망설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본인 부담금을 기존보다 10% 낮춰서 최대 85%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은 추가 감면 혜택도 있으니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리해서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이 제도를 이용하세요. 세 번째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물량이 적어서 신청해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에 약 2만 호 이상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특히 저층 구조의 엘리베이터와 안전바, 미끄럼 방지 시설까지 갖춘 고령자 맞춤형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LH나 SH공사에 문의하셔서 신청 자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병원 방문 진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 진료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독거 어르신이라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거동 불편 정도가 심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병원 가기 어려운 경우에도 방문 진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확대됩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득도 얻고 사회활동을 통해 외로움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참여 인원이 10% 이상 늘어납니다. 동네 어린이 등하교 안전도우미, 공원 환경정비, 경로당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치매 조기검진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줍니다. 또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된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해 쉼터와 돌봄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가벼운 건망증이라도 걱정되시면 꼭 검사 받아보세요. 일곱 번째는 재가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방문 요양, 식사 배달, 생활지원사 파견 등이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한 번 방문에 그쳤던 것을 주 3회 이상으로 늘리고 긴급 상황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도 함께 지원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면 갑자기 몸이 불편해도 조금 더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여덟 번째는 어르신 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도 국가에서 무료로 기본검진을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골다공증,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어르신들에게 흔히 생기는 만성질환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게다가 일부 항목은 나이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조기 발견이 훨씬 쉬워집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크게 들거나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이전에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받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완화된 기준으로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까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즉시 연락하셔서 긴급복지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9가지가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강화되거나 달라지는 어르신 복지 혜택입니다.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챙길 수 있는 게 꽤 많다고 느끼셨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들도 결국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계속 확인하고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면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꼭 실천하셔야 할 3단계 점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소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기초연금, 장기요양 등급 같은 것은 매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자격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으니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둘째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장기요양, 건강검진, 방문진료, 재가돌봄 서비스 등 내가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에게도 같이 알려두시면 혹시라도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고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소득 인정액이 변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포기하셨나요? 다시 문의해보면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떨어졌지만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동네 보건소만 잘 찾아가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분명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혜택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삶이 달라진 어르신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박명자 어르신은 몇 년 전만 해도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남긴 약간의 연금 소득 때문에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다시 상담한 결과 의료비 공제와 재산 공제가 새롭게 반영되면서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매달 35만 원씩 추가로 받게 되니 약값과 생활비에 숨통이 트이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분은 충남에 사시는 75세 김동수 어르신입니다. 김 어르신은 허리가 아파서 외출하기 어려웠는데
방문진료 서비스를 신청해 의사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병원 가는 교통비와 대기시간 부담이 줄어들었고 약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서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해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오셔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주니 외로움도 덜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나라에서 돈만 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챙겨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반드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이 계시면 전화 한 통만 해드려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 혜택은 알면 살림이 되고 모르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복지 혜택 9가지. 첫째, 기초연금 인상. 둘째,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완화. 셋째,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넷째,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 다섯째,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여섯째, 치매 조기 검진과 돌봄 프로그램 강화. 일곱째, 재가돌봄 서비스 확대. 여덟째, 건강검진 항목 추가. 아홉째, 긴급복지 지원 완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들으신 정보를 잊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아까운 손에는 정보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주변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고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시거나 자녀나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알아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가 워낙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런 혜택들은 한 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처럼 소득이나 건강 상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년이나 최소 2년에 한 번은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매번 확인하고 서류 갱신하는 습관만 들여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몇만 원, 몇십만 원이 한 달 생활비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또한 이번에 새롭게 늘어나는 방문진료 서비스나 재가돌봄 서비스는 자녀분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오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특히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면 무리하지 말고 꼭 이런 도움을 받으세요. 이 제도는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지내시도록 국가에서 준비한 것이니 절대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 권리로 정당하게 받는 복지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사실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작은 실천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이나 친구분들께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말벗도 없고 스마트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이 정보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직접 도움 못 드려도 알려드리면 그분들께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전화를 드려서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해드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가 있어도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이제는 주민센터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시고 보건소에도 들러보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정보를 나누면서 실천으로 이어가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안전하고 풍요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알차고 실속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앞으로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복지 혜택들 꼭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것부터 바로 신청해보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뜰하고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제도가 있으면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 테니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필요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채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9가지 혜택 중 내가 해당될지 애매하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직접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 권리다라는 마음으로 당당히 챙기세요. 복지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에 대한 사회의 보답입니다. 앞으로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벌어도 몰라서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메모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청해서라도 꼭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알려드린 혜택 말고도 본인 상황에 맞는 추가 지원이 있는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함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분명히 도움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실속 있는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직접 실천하고 주변에 알려주실 때 그 작은 나눔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